안녕하십니까. 3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수 다이어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한 가지가 운동에 대한 이론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정립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이어트를 퍼즐로 비유한다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맞춰지는데 운동이라는 조각은 1년이 넘도록 좀처럼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다면 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체중 감량이 끝났을 때는 체중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한지 등등 수없이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좀처럼 그 해답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운동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본인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량도 많고 검진을 해보니 실제 몸도 아주 건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몸도 좋지만 본인은 여성으로서 날씬해지고 싶은데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체중 감량과 탄탄한 몸매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중 감량과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것을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탄탄한 몸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탄탄한 몸매와는 상관이 없이 체중만 감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운동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을 감량할 때는 탄탄한 몸매도 함께 만들어지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식이 조절로만 체중 감량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탄탄한 몸매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지금 체중 감량과 탄탄한 몸매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것입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당연히 체중 감량이겠죠. 그럼 체중 감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체중도 감량하면서 탄탄한 몸매도 만들면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은 일석이조가 아니고 그냥 일석만 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 활동량이 많아 생활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20대의 젊은 분들 말고 평소 생활에서 에너지 소모가 적은 50대, 60대 분들 중에 운동만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50대, 60대의 표준 체중을 유지해가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중이 관리되고 있다기보다는 식이 조절이 가능해서 체중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은 우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만큼에 대한 직접적인 칼로리 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미하지만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진 근육이 기초대사로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체중 감량이 끝나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체중 감량이 끝났다고 운동량을 줄이는 만큼 칼로리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량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근육량이 줄게 되면 근육이 기초대사로 소모하던 에너지량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체중 감량이 끝남과 함께 이렇게 칼로리가 남게 되므로 이렇게 남게 되는 칼로리를 해결해야 하는 다이어트의 원론적인 문제에 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스란히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강일수 다이어트의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인간의 기억의 문제인데 명칭은 제가 KD 메모리 법칙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을 운동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문제는 본인은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체중 감량 때 실시했던 그 방법이 자신에게는 최선이었다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체중 감량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동기나 의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체중이 다시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본인의 기억 속에 운동이 체중 감량에 도움되었다고 기억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운동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억되어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는 사람은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으로 운동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던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고는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관리할 정도의 운동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체중 감량이 끝난 상황이니 그냥 조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정도의 운동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체중이 감량되는 재미도 있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식이 조절이 가능해서 음식의 섭취량을 줄였지만 체중 감량이 끝나고 나서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면 식이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운동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영양 공급 상태는 좋아지는 데 반해 아무래도 평소 생활에서의 활동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운동으로 관리를 하자면 운동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젊었을 때만큼의 운동량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더 늘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체중 감량 후 체중이 증가하려 해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설사 운동을 한다고 해도 체중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